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공여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사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9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PPT를 참고해서 강의를 이제 동영상으로 하는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 부분은 상당히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교재를 먼저 예습을 하고 또 복습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지식 체계 안에서 선진국의 이 ODA 체계를 형성을 시켜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도 어떤 생각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논리적이다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이 되었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여러분의 선진공여국에 대한 의견이나 논리를 만들어 나가라고 꼭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가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입니다. 자신의 견해가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상황에 반대적이거나 혁명적인 거나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미국의 ODA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ODA 같은 경우에는 원조 목표가 외교, 국방, 개발로 국가 안보의 논리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의아한 부분이죠. 미국의 대외원조법은 1961년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서 경제적 자원을 개발하고 생산 역량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과 정책을 고조시키는 것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 및 개발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ODA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미국의 ODA는 국무부 산하, 미국 국제개발청, USAID로 표기가 되네요. 161페이지 약자 자체가 미국 개발청을 중심으로 협의형 체계로 이루어졌다. 어떻게? 재무부, 국방부, 외교부 등 15개 부처 26개 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 한국과 흡사한 부분인데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외교부와 수출입 재정 기획부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 부처가 유상 무상 원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흡사하지만 또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DA 사업은 미국의 ODA 사업은 아프리카 원조의 35%이며 글로벌 이슈에 초점이 되어 있다.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시각각 나오는 뉴스를 이번에 세계보건기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미국이 원조 규모를 줄이고 우리는 빠질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국제 질서가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원조 예산의 삭감 등으로 사업을 현재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요 사업은 교재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미국은 공적개발 원조의 어떤 역사의 시작점에 있었고 또 국제기구를 주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느냐 이 부분은 모든 나라의 사업이나 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이후에 행정부는 과연 어떤 식으로 국제기구 공적개발 원조를 다시 재정비할지는 전공을 하는 저로서는 좀 관심이 많이 이제 집중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오는 어떤 이 시스템을 다 이제 이해하기보다는 미국은 간략하게 미국 국제개발청을 중심으로 협의형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많은 부처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선진공여국을 할 때 법 부분도 넣었습니다. 법률 부분도 넣었다가 이제 뺏는 이유는 학부 과정에서 다루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고
법률과 제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ODA 법률과 제도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뺐습니다. 뺐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대외 원조법이라든지 독일의 원조법이라든지 각국 나라의 원조법을 살펴보는 것도 참 재미있고 중요한 학습인데 그 부분은 이제 대학원이나 이후 과정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법률 부분은 삭제를 했고 일부분 교재에는 법률 부분이 나오니까 관심 있는 학생은 그 부분도 학습하면 참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참 한국이 많이 닮아가야 될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하는 그 1960년 70년도 독일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희 나라 발전에 많이 도움을 준 나라입니다. 자, 독일의 ODA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독일은 ODA 모범 국가로 인본주의, 환경주의, 민주주의 고향을 높인다는 겁니다. 중요한 전략이다. 그리고 독일의 ODA 특징은 중앙정부와 전문화된 민간기관으로 분권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시행은 민간 부분에서 하는데 이 민간 부분이 아주 전문화되어 있다. 공적개발 원조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ODA 체계화 사업입니다. ODA 체계화 사업 165페이지 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독일은 연방정부라고 표기되어 있죠. 중앙정부로 이해하면 됩니다. 연방정부 하에 국제협력부 BMZ라는 국제협력부가 있고 국제협력부 산하에 이제 KFW 어떻게 됩니까? 재건은행 그 다음에 독일기술협력공사 이제 약간 민간의 영역인데 GTZ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ODA 정책 결정과 집행이 분리된 형태로 국제협력부에서 원조 정책의 기본을 기획하고 입안을 하게 되면 집행 업무는 재건은행이라 할 수 있는 KFW 독일기술협력공사 GTZ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보십시오. 외교부는 원조 규모의 5% 미만만 제한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독일은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이 모범적이고 재원의 경우에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80에서 20%의 지분을 가지며 ODA 사업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배울 점이 참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공개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체계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외교부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왜 이렇게 통합된 시스템이 필요한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볼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방정부가 이렇게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그 컨텐츠를 어디서 주로 가져오겠습니까? 지방대학, 전문화된 대학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공적개발 원조를 많이 실현하고 있는 그런 좀 특수성을 가진 나라고 저희 나라, 한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좀 장점은 흡수해서 다시 한번 체계를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도 166페이지 이제 표 4-4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OD 사업론 교재를 만들 때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시의성입니다. 시의성이라 그러는 것은 제가 2020년에 OD 사업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 OD 법률이 각 나라에서 바뀐다든지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바뀜으로 인해서 급변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내용이 인포메이션이 부족해서 10년 전 자료일 수도 있고 5년 전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 계속 매해 교재를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들이 최신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ODA를 학습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표 4-4 독일 GIZ 주요 사업 개관도
코이카 2018년 자료를 참고를 했고, 이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의성 있는 부분도 이 과목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여력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선진국의 ODA 체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학습하는 과정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각국에 이제 ODA 관련 홈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들어가서 살펴보는 부분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ODA입니다. 167페이지. 영국이나 이어지는 프랑스를 보게 되면 그 나라의 역사하고 ODA가 상당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의 ODA 같은 경우에는 영연방 국가와의 교육에서 ODA가 시작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ODA 집행운영 평가에서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연방 국가, 영국의 이제 연방국가, 예전에 있던 식민지 국가의 교육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ODA 체계는 1997년 외교부의 부속 기관인 해외개발청이 독립 확대된 국제개발부에서 담당을 했다. 독일과 함께 이제 독립부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외교부 산하에 있던 해외개발청이 이제 사업도 많아지고 예산 규모도 많아지니까 독립으로 확대된 국제개발부에서 담당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이 외교부나 내무부나 국무부나 이런 쪽에서 주관하고 총괄하는 게 아니고,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국제개발부라는 독립부서를 만들어서 장관도 이제 임명을 해서 여기에서 공적개발 원조를 총괄해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대목을 강조하는지 학생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향후에 독립부처에서 공적개발 원조를 맡을 개연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지금 분절화, 비능률, 비효율, 사업의 중복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공적개발 원조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부처에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관련 부처하고 관련되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보건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부처에서도 인발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국가 지도자 또는 이제 국무총리 또 외교부 장관 중에서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지도자가 나타난다 그러면 독립부처로 저희들이 공적개발 원조를 집행하는 독립부처가 신설되고, 이후에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부처나 직제가 생겨날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한테 이 분야를 좀 더 열심히 또 심도 있게 공부를 하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영국 뒷부분입니다. 2013년 이래 이제 영국이 좀 특이한 부분인데, ODA GNI 대비 0.7%를 유지한다. 아주 이제 높은 기록입니다. 기록 자체가 이제 ODA에 대한 개념 자체가 민도가 높다는 거죠. 국민들도 당연히 공적개발 원조 국제개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만 높은 쪽으로 유지를 했고, 사업은 교육, 보건, 행정관리, 투자 환경 개선에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사항도 표 4-5에 2018년 자료에 영국의 주요 사업을 개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프랑스 ODA입니다. 프랑스는 선진공역, 과거 프랑스 식민지 국가에 편중되게 ODA를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와 구식민지 국가는 여전히 지금까지 이들 국가의 정치나 경제나 통화나
각종 국방 차원에서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아프리카에 ODA 사업이 집중이 되어 있다. 문화, 역사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종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식민지에 있었던 나라들은 이제 프랑스의 종교, 영국의 종교, 뭐 독일의 종교 이런 부분들을 다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런 연관선상에서 국제개발 협력을 하고 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외교 체계를 보십시오. 외무부와 경제재정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참,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수치라든지 정부 부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해양수산부가 다른 형태로 바뀌고 매년 정부가 새로 시작되면서 부처 이름이 약간씩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되는데 재정부라든지 재정기획부라든지 뭐 교육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간혹 여기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큰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큰 맥락에서 봐야 된다 그러는 것은 변경된 명칭, 이전의 명칭을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의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프랑스는 외무부와 경제재정산업부가 주도를 하고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프랑스 개발청과 프랑스 개발기구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28개 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원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 쪽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개발 금융 기관을 통한 민간 부분을 육성한다. 개발도상국의 기술 전문 지식 및 경험 공유를 자금이라든지 기술 원조를 한다. 그 다음에 농촌 금융 지원 이렇게 큰 틀로 되어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교재 177페이지 4-7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ODA 체계 시스템을 세울 때 제 관점에서는 일본을 많이 학습을 하고 연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논문도 일본에 가는 논문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자, 일본의 ODA 같은 경우 일본은 전후배상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전범이었기 때문에 배상을 하는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아시아 지역을 많이 도와주고 경제적 폐견과 이익이라는 기조에서 ODA를 추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를 다니다 보면 일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밀접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이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시아 쪽을 조금 집중적으로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ODA 체계를 보십시오. 일본은 언제 뉴자이카가 됐는 게 2008년이네요. 2008년 시스템을 완전히 좀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2008년 이전의 시스템은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거의 흡사한데 이제 자이카라 그러죠. 뉴자이카라 그럽니다. 뉴자이카 이제 명칭이 신국제협력청인데 2008년 공적개발 원조의 정책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다원화되었으니까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체제 개편을 통해 신국제개발청을 뉴자이카를 탄생시켜서 유상 무상 원조를 독립 수행하는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했다. 그죠? 유상이 무상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자이카에서 이제 기술협력, 일본국제협력은행에서 ODA 차관을 외무성에서 무상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173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빈곤, 평화, 경제성장 투자의 3대 목표로 정려와 하드 인프라 위주의 지원 사업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드 인프라 사업이 개발도상국의 공적 개발 원조 사업으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ODA 사업을 보게 되면 그 뒤에는 인프라 뒤에는 일본의 많은 대기업들이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DA 사업을 함에 있어서 비구속성 원조라 그러는 것은요. 개발도상국에 다리를 놓든 병원을 짓든 거기에 대한 재원을
지원을 하되 업체를 선정하고 방식을 결정하는 부분은 개발도상국에 맡겨라 그러는 게 비구속성 원조입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성 원조가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많았다 그러는 것은 사업을 병원을 짓더라도 일본의 A라는 이제 건설회사가 들어가서 교량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추진을 했다 그러면 지금의 추세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에 있어서 비구속성 원조를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고 가급적 원조를 함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표출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표출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이라는 이 욕망 자체를 잠재적으로 실현을 하고 있다. 이게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고, 제가 학생 여러분들한테 좀 고민할 지점에서 던져주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ODA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선진공여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할지는 여러분들 수준에서 일정 부분 판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전파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확산을 시킨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나 또 국회나 지방의회나 또 행정 각 부처 ODA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기관까지도 이러한 영향이 미친다 그러면 한국은 바람직한 ODA 공적개발 원조를 위한 어떤 첫걸음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영역 자체가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각 대학교에서도 제가 예전에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5개 대학에서 국제개발 관련 학부 과정이 설치되어 있고 8개 대학에서 대학원이 국제개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또 들어가는 어떤 학부나 대학원을 말합니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학부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꾸준히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박사나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꾸준히 배출을 되어서 이쪽 전문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지고 그죠?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